대덕전자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오늘부터 모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비서실장은 여전히 쉽지 않으며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진전이 이뤄졌으며 양국의 지도자가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3대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장전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개장하며 갭으로 시작을 했지만 애석하게도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약하지만 전일보다 0.01%라도 오르면서 상승세는 이어가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반도체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대덕전자입니다. 첨단 PCB, 즉 인쇄로 기판을 반도체 및 모바일 통신기기 등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관심 종목에서 제가 차트를 설명드리면서 전고점을 캔들이 몸통으로 돌파를 했고 거래량이 들어왔다. 앞으로 이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꿔준다면 더 좋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댓글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종목에 접근 못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관망이라고 적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석사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도 한 주를 빠르게 준비하는 관심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한 발 빠른 결과를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와 서방 간 사이버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경제 제재를 전쟁 성포와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의 일환으로 사이버 공격 카드를 꺼내들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미국 재무부, 상무부 등 주요 정부기관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의 전상망까지 공격을 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금융 시스템과 중대한 기반 시설에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안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공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가 러시아를 상대로 사이버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현지 시간 22일에 러시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러시아에서 철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업들이 철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킹 목표로 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아직 러시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세계 1위 식품회사 네슬레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이버 보안은 스마트 기기가 늘어나고 현대 사회가 디지털화될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항시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글이 북한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지만 이를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이버 보안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위성을 빼앗아서 도청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는 사건 등이 뉴스로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인공위성과 통신망의 보안 강화가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안 관련 테마 섹터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보안 관련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은 지니언스입니다. 지니언스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 개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니언스 일봉 차트를 보면 올해 1월 말에 121선 장기 이평선을 맞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려줬었는데 2월 달에 다시 한번 121선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고 나서는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월 중반 이후로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좋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동 평균선이 정비열로 자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고점이 머지 않았고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서 이 고점 부분까지 올라가고 맞고 떨어지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소프트캠프입니다. 소프트캠프는 정보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기업용 문서 암호화 솔루션인 문서 보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캠프 일봉 차트를 보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2월 중반 최저 2240원을 기록한 이후에는 저점을 높이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요일 캔들이 2월달 이후에 전고점인 2570원을 맞고 떨어졌지만 금요일 캔들이 5일선을 이렇게 버티고 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서 지금의 고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바꿔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시스템 보안, 정보 유출 방지 및 암호 인증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1월 말에 최저점이 3,810원을 기록한 이후로는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3월에도 저점을 다시 한번 높이면서 계속해서 5일선을 따라서 좋은 상승세가 이어졌고, 보시는 것처럼 골든 크로스도 나타났습니다. 현재 작년 11월에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4,500원대를 목요일 캔들이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금요일 캔들 밑으로 이동평균선이 자리한 가운데 매물대도 밑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항 라인을 한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 관련주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연장선에 있는 이슈와 함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터키 등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수출에 대한 지불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달러 대신에 르블화와 현지 통화인 위안화, 리라화 등으로 석유가스 수출 대금을 받겠다고 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네트입니다. 한네트는 현금 자동 지급기 사업을 주로 하며 대표적인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한네트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2월 중순 이후로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금요일 캔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1,800원대를 몸통으로 뚫고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이 정별로 자리한 가운데 매물대도 모두 소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은 돌파를 했지만, 작년 4월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11,000원대의 저항 라인은 윗꼬리로 맞고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추세를 돌려 다시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계속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노지시스입니다. 노지시스는 전산 장비 유지보수와 밴 서비스의 대행 용역 사업을 운영하며 금융 자동화 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현재는 3월 중순 이후로 계속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캔들이 5일선을 몸통으로 딛고 있고, 금요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최근 3거래일을 보면 거래량이 미약하나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선 거래량이 나타난다면 지금의 쉬어가는 흐름에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KCT입니다. KCT는 금융, 특수 단말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KCT 일봉 차트를 보면 올해 1월 이후로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며 하락을 했었는데, 2월 중순에 최저 5,270원을 기록한 이후로는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캔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8,274원대를 윗꼬리로 맞고 떨어졌습니다. 현재 3월 중반부터 보면 저항과 지지 라인을 완벽하게 받쳐주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고점 라인을 한번 돌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종목을 추렸습니다. 주말 동안 차트를 함께 잘 연구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커지고 여러분들의 투자금도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은 의약품 원료, 건강보조식품 등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국내 시판이 허가된다면 좋은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종목입니다. 일동제약 일봉 차트를 보면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저점을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며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며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 이동평균선도 정별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요일에는 상한가를 달성하며 앞선 전고점을 몸통으로 돌파했습니다. 거래량도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선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전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다시 한번 지지 라인으로 바꿔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바꿔준다면 다시 한번 좋은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가는 패턴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은 의료용구와 의료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21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임플란트 수출액이 전년 대비 14%, 2년 전과 비교하면 46%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덴티움 일봉 차트를 보면 올해 1월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타났지만 2월 달에 바닥을 이렇게 뒤집고 나서는 다시 상승이 나오고 앞선 고가 부분까지 충분히 잘 올라온 모습입니다. 현재 금요일 캔들을 보면 3월달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7,500원대를 몸통이 맞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매물대가 소화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며 정배열로 자리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점을 뚫어주고 지지라인으로 바꿔준다면 앞서서 좋은 상승 흐름의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점점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제가 매일 급등주를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급등 포인트를 통해서 장전 브리핑과 주요 이슈를 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은 지금 보시는 주식성공TV 영상 소개글과 댓글에 처음에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편안하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모처럼 2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확실히 변화가 시작됐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이번 주에는 좋은 이슈들이 많이 쏟아져서 그동안의 고점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2749포인트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 좋은 수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김석사가 돕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